자, 우리가 앞서 배운 첫째 마당에서는 전체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오토캐드 준비하기, 두 번째 도면 작업 시작하기, 세 번째 좌표 이해하고 그리기, 그 다음에 네 번째 화면 제어와 객체 스냅 활용, 마지막 장에서 기본 객체 그리기, 이제 객체를 작성하는 여러가지 명령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오토캐드 2016 무작정 따라하기 교재의 이제 둘째 마당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래서 도면층과 객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장은 이제 도면층을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체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배우실 내용은 이제 도면층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이것은 도면 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몰라도 되지만 실제로는 조금만 알고 계신다면 굉장히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면층 알아보기입니다. 이 부분은 위에 리본 메뉴에 가보시면 여기 도면층이라는 도면층 패널에 이 도면층 특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뉴 막대에서 형식에서 그 다음에 도면층 메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축키는 명령어는 레이어라고 LAYER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 단축키는 LA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A라고 입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도면층이 뜨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실 건데요. 잠시 치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도면층은 작업 속도를 향상시키는 여러가지 복잡한 도면이 있을 때 이것을 여러가지 레이어로 구분해서 따로따로 작업을 하고 혹은 이제 통합해서 작업을 하든 여러가지 이제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플롯을 할 때, 그러니까 출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꼭 출력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 짓기 위해서 또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금 모델이라는 도면층을 이제 켰습니다. 이 켜고 끄기에 따라서 이렇게 도면에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숨은 선, 히든 라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3차원 도형일 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우리 뭐 차를 예를 든다면 차량을 옆에서 본다면 운전석 쪽으로 보고 있다고 가정할 때 운전석 반대쪽은 물론 그 투명창을 통해서 사물이 비춰지긴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도면으로 표현을 한다면 반대쪽 조수석에 있는 문짝이라든지 뭐 유리창, 뭐 시트,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육안으로는 물론 보일 수는 있지만 반대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주로 이렇게 숨은 선을 표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로 이렇게 뭐 터널이나 홀 같은 이제 구멍이 뚫려 있을 때 이런 일정한 홀을 가진 이건 구멍이 되겠지만요.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것에 중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호도 그렇고 원도 그렇고 타원도 그렇습니다. 이런 중심이 필요할 때 중심선을 표기하는 방법, 이것을 도면층으로 분리해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치수를 기입했을 때 치수선이 작업을 할 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작업을 선택하거나 수정할 때 걸리적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따로
치수도 도면층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상당히 편한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면층 작성하기입니다. 실행 방법은 종전 명령과 동일하죠. 레이어라는 명령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수행을 했을 때 잠깐 그 대화창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대화창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배워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7, 8, 9 9가지 내용이 있는데 새 도면층, 그다음에 새 도면층 VP가 모든 뷰포트에서 동결됨, 도면층 삭제, 현재로 설정 등등등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자, 이 내용들을 CAD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CAD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 작성하기. 명령은 이전에 배웠던 그 도면층 살펴보기하고 내용은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해볼 건데요. 레이어라는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이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죠. 예, 동일하게 이런 내용이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1, 2, 3, 4, 5, 6, 7, 8, 9 해서 9가지 이번 차에서는 이제 내용을 배우실 건데요. 자, 첫 번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새 도면층이 되겠습니다. 새 도면층.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이 내용인데요. 이 도면층 특성 관리자 이 대화창에서 요 정보에 불이 들어온 것 같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이렇게 빛이 반짝하는 이런 아이콘이 되겠는데요. 예, 설명을 굳이 드리자면요. 예,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새 도면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울 때는 세 번째 버튼을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새 도면을 만든 다음에 지금 저처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한 이 도면층마다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존재할 때 이 버튼을 지우기를 누르면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 객체 내부에 블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속성 같은 것이라든지 혹은 작성 객체가 남아있게 되면 조그마한 찌꺼기라도 남아있게 되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울 수 없다는 경고가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따로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배워볼 거고요. 어쨌든 이 새로운 도면층을 만들고 지우기는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지우기는 제약 조건이 좀 따른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도면층 뷰포트가 모든 뷰포트에서 동결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요 2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쪽 뒤쪽에 있는 현재 여기에서는 메뉴에서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뷰포트라는 건 무엇이냐면 좀 뒤에 이제 배우셔야 될 내용이긴 한데 간단하게 그냥 의미만 설명드린다면 도면층을 띄웠을 때 2차원이나 3차원 상황에서 이 사용자가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는 상태의 내용, 이것을 뷰포트라고 하거든요. 그때의 상황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뷰를 조정하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이 화면의 좌측 상단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글자가 나타나거든요. 자, 이것을 클릭을 하면 사용자 뷰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남서 등각 투영, 이거 제일 많이 3차원 할 때 많이 쓰는 건데요. 자, 이렇게 변한다든지, 자, 좀 전처럼 다시 원래대로 이제 복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방향에서 내가 시선을 처리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나의 단일 창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복잡하게 2개, 3개, 4개 여러가지 이 창을 분리해서 개별 창처럼 우리 CCTV 관리소에서 CCTV 각 카메라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멀티 창이 있지 않습니까? 멀티 화면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각각의 어떤 부분을 그 도면층을 동기를 하고 싶을 때 그때 이 버튼을 사용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도면층을 삭제하는 내용이죠. 3번 세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건 뒤에 배울 내용이긴 한데요. 도면층에 찌꺼기가 남아 있을 때 레이델이라는 명령을 수행하시면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그 일부 도면층을요. 이때 사용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수행을 해보면 LAY 레이델 이렇게 하면 사용자 도면층 내가 원하는 삭제를 원하는 도면층을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도면층이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이거는 근데 완전 삭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현재로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설정. 자, 네 번째에 있는 버튼인데요. 이 현재로 설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실제 종이 도면을 이렇게 작업을 만약 한다고 생각하시면 종이 위에 내가 작업을 하려면 그 원하는 도면 종이 도면이 맨 위에 와 있어야 연필을 긋게 되면 뭐 볼펜이나 펜이나 제도를 위한 여러 가지 뭐 도구를 사용할 때 먹히게 되는 거거든요.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현재 도면층을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도면으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현재로 설정 지금 현재 되어 있죠. 이거를 클릭을 누르게 되면 이 도면층 마크 앞에 녹색 체크 마크가 뜨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 도면층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현재로 설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색상입니다. 이 색상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색상을 눌러서 색상표가 뜨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색인별로 또는 트루 컬러로 혹은 색상표에 의해서 찾는 이런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 범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CAD 배우실 때는 이 정도까지 사용하실 일은 없고요. 주로 이 밑에 색상 색인에 있는 이 1, 2, 3, 4, 5, 6, 7 이 7가지 색깔이 거의 대부분 사용되고요. 나머지 색깔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중급자, 고급자 되시면 필요에 따라서 색상을 지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약속이 있어서 사용할 때도 있고요. 뭐 개인이 사용한다면 본인이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을 이제 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 어떤 자기와의 약속이 되어 있으면 상당히 편합니다. 뭐 만약에 파란색은 뭐 이렇게 물선이다 이래서 이렇게 물과 관련된 것을 나타낼 때는 뭐 나는 파란색을 쓰겠다. 뭐 초록색은 나무와 관련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그 직관적인 그런 색깔들 있지 않습니까? 네, 빨간색은 불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뭐 자기와의 약속 혹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색상들을 약속을 정해서 도면에 표현했을 때 이것을 누가 봐도 이것은 이거 빨간색이니까 불을 나타내는구나, 뭐 불과 관련된 뭐 소방 라인이든지 뭐 이런 것들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뭐 녹색으로 표현했다면 이쪽은 뭐 숲이나 식수, 뭐 식재 이런 것과 관련된 거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렇게 약속을 정할 때 이런 색상표를 쓴다,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 종류 6번이죠. 선 종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실선이라 하죠. 컨티뉴어스 실선을 사용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선 종류에 관련된 대화창이 뜨게 되거든요. 이 대화창에서 현재 로드 이렇게 띄워진 현재 이 도면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센터라인 중심선이라 하죠. 그 다음에 실선, 그 다음에 히든, 이건 점선입니다. 그래서 이건 숨은선, 점선인데요. 세 가지만 지금 현재 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더 이제 로드를 하고 싶으면 밑에 있는 이 로드 버튼을 누르고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여기서 뭔가 타이핑을 하시면 조금 곤란해집니다. 지금 막 여기가 블록 지정이 돼 있죠. 그러면 이 선 종류 파일을 로드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아래쪽에서 클릭을 하시고 두 문자를 알고 계시면, 만약에 센터라인 종류를 찾고 싶다 하면 C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센터라인부터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H라고 입력하면 히든라인, 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에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움직이셔도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선의 종류를 모르고 막연하게 찾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영문명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두 문자를 치게 되면 이렇게 빠르게 찾아준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상당히 작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서 현재 세 가지만 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추가를 하나만 더 해볼까요? 디바이더를 로드 해 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디바이더 분리선이 2점 세선이죠. 2점 세선이 이렇게 로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완료가 됐다면 이제 확인 누르시면 네, 이 보시면 선 종류가 디바이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만약에 변경하시고 싶으면 Continuous 다시 누르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선 종류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 종류를 지정하고 싶을 때 이게 있습니다. 그럼 이 선 종류를 왜 지정을 해야 되냐면요. 보통 히든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전 명령에서 이전 챕터에서 숨은 선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센터는 이전에도 배웠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선을 보통 나타내거든요. 이런 식으로 특정 그 단체나 혹은 뭐 자격증 시험을 본다든지 혹은 우리 그 실무나 업체에서 서로 간 약속으로 선 종류를 정해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선 종류를 채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때 사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선 가중치거든요. 이 선 가중치는 기본은 값은 제로입니다. 이 기본값은 제로인데요. 여기에서 이 두께를, 그러니까 가중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가중치를 줘서 선 두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mm를 한번 주고 제가 확인을 하고 빠져나와 보겠습니다. 2mm 나왔죠. 자, 여기에 제가 현재로 설정을 한 다음에 2mm로 선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현재는 표현이 되지 않고 있죠. 자, 이때 밑에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상태 표시 막대에 가서 이 선 가중치 표시 끄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꺼져 있는데요. 켜기를 누르면 이렇게 선 가중치의 레이어에 해당되는 이 선들의 두께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면상에 선 두께를 표현을 하고 출력을 하기를 원할 때, 이때 이 선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원래대로 기본값으로 지정을 하고 나오면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투명도입니다. 투명도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컴퓨터 이 그림과 그래픽과 관련된 작업을 하시면 투명도에 대한 것들을 작업을 많이 하게 되고요. 한글 작업을 할 때도 뭐 그림이나 선 같은 것들에 대해서 문자 같은 것에 대해서도 지정을 한 다음에 투명도를 줄 수가 있죠.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추세인데요. 만약에 선 가중치에 제가 클릭을 해서 투명도를 주겠다 하면, 현재는 투명도가 제로인데요. 80%까지 만약에 준다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선 가중치 글자가 희미해졌죠. 그러니까 20% 정도만 표현이 되고 나머지 80%는 이제 흐릿해진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투명도 설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플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플로 스타일. 자, 플로 스타일은 이것은 사실은 이 레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설명이 있어서 보여는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도면층 플롯을 원할 때는 프린터를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컨트롤 P 또는 프린터 명령을 내려서 여기에서 이제 플롯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면층 관리자에서는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메뉴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일단은 드린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도면층 관리하기입니다. 이 도면층 관리하기는 뭐 이전에 배우신 도면층 작성하기에 이제 좀 더 사용된다고 높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도면층을 끈다든지 켠다든지 동결한다든지, 주로 이제 실제로 도면을 객체를 그리고 또는 수정하고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도면층을 뭐 켰다 껐다 뭐 동결하고 막 이런 식의 작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층 관리하기, 뭐 내용은 이전과 동일한 부분은 명령 내리는 건 이제 뭐 생략하겠습니다. 레이어 명령은 이번 장에서는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동일한 명령, 다른 명령이 나올 때까지는 이제 생략하고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있는 부분은 이 실제로 켜기 끄기, 이 전구 같은 모양 보이시죠? 여기에서 크기 끄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구를 누르면 온오프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고요, 또 누르면 켜지는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 이게 이제 도면층의 온오프 켜기 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내용은요, 이거는 동결 해제와 동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켜기 끄기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조금 차이점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동결 버튼을 이렇게 눌러도 앞에 있는 이 전구가 있는 켜기 끄기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근데 이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동결을 만약에 해버리면 객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객체가 우리 뭐 사람 사는 세상에 뭐 빗댄다면 이제 귀신 유령 같은 존재가 돼 버립니다. 뭔가 있다고는 있기는 있는데 보이지는 않고, 뭔가 있는데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 찍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객체 작업을 하고 동결을 시켜버리면 존재는 하지만 화면상에서 사라지고요, 출력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켜기 끄기는 화면상에서는 사라지지만 출력은 되거든요.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선을, 바깥에 외곽선이 있습니다. 이 외곽선이 있는데요, 이 줌을 하게 되면 이 줌 작업을 할 때 이 껐을 경우와 켰을 경우의 차이점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끈 상태에서 제가 다른 이 줌 작업을 하고 휠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 보기가 되죠. 익스텐더가 됩니다. 풀 익스텐더가 되거든요. 근데 이 선을 켠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면 당연하겠죠. 선이 있으니까. 근데 켜기 끄기에서 제가 끄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끈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동결과는 좀 다르죠. 동결을 하게 되면 다시 동결한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 익스텐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 상태에 있게 되면 실제로 객체는 존재하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줌에서도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할 때도 출력상에 객체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이것은 꼭 필요한 객체이긴 한데 출력까지는 필요가 없을 때, 그때는 이 동결 해제 이 버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잠금 해제 잠금입니다. 자, 이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물쇠니까 자물쇠를 잠그면 약간 이렇게 투명도가 생기면서 옅어지죠. 이렇게 되면서 잠깁니다. 이 자물쇠가 나타나는 거 보이십니까? 화면에. 예, 마우스 십자선 커서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자물쇠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다른 객체 위에 이 클릭을 하려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와는 다르죠. 이렇게 자물쇠가 따라다닙니다. 잠궈진 상태로요. 그래서 어떤 작업이 완료된 객체 전체 작업이 완료된 도면일 경우에 그 도면층을 잠궈버리면 다른 혹시나 잘못해서 뭐 지운다든지 움직인다든지 이런 이제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잠금 혹은 잠금 해제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플롯 하기 안 하기입니다. 이것은 앞에 동결과 뭐 동일한 내용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동결에서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동결을 하게 되면 눈에도 안 보이고 출력도 안 된다고 했죠. 플롯은 현재 눈에 보이지만 플롯을 이게 한번 플롯 안함을 제가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지 마크가 생기면서 출력이 안 되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있지만 만약에 전부 다 올 다 출력을 이렇게 금지를 해버리면요, 현재 화면에는 이 내용들이 다 보이지만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백지가 출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뭐 분명히 객체 작성이 제대로 되어 있고 화면에도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출력을 하니까 어떤 특정한 도면층이 출력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요 뒤에 플롯에 가서 혹시 실수로 버튼이 온이 오프가 되어 있는지 온오프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 세부 EP 동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것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동결하고 똑같은데요. 이것은 새 도면층을 띄웠을 때, 이 부분이 동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이것과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동결시키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요. 자, 제가 지금 새 도면층을 띄우면서 VP 동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끝에 가보시면, 자, 이렇게 새 VP 동결이 됩니다. 비포터가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면층에 작업을 한 것은요, 현재는 눈에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눈에 보이지만 이 뷰포터, 그러니까 새로운 뷰포터로 어떤 나중에 멀티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창에 이 도면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도면층을. 그때는 이 도면층은 안 보입니다. 다른 도면층은 다 구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모니터를 하나 더 갖다 놓고 그 모니터를 켰을 때 얘만 안 보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새 모니터에서 나타나는데 얘만 안 보인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도면층 필터가 되겠습니다. 도면층 필터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상단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상단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필터라는 것이 나타나서 사용이 편리한 뭐 여러가지 그 기능이 있는데 사실상 근데 실무에서도 그렇고 솔직히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도면을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분류 코드처럼 그러니까 폴더를 몇 개를,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의 폴더에 이 도면층을 이렇게 꽂아 사용하다가 폴더를 몇 개 더 준비를 해서 폴더의 이름을 따로 다 기재한 다음에 세분화해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보기에는 편해 보이는데요. 나중에 이 CAD 작업을 하다 이 로드 상에서 에러가 나기도 하고
갑자기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층 관리에서 특히 이 필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옆에 좀 걸리적거리면 여기 이 버튼을 눌러서 죽인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언어로 이렇게 안 보이게 가리시고 숨기시고 사용하지 않으시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도면층 관리하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